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2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아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눈은 좀 괜찮으세요? 눈이요? 지난주에 눈 때문에 속상해하셨던 게 제 기억에 남습니다. 댓글창에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경을 맞췄어요. 그다음에 안경을 썼는데 이틀 동안 썼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안경을 갖고 간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해 주세요. 그래서 돈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돈만 안경점에 주고 원상복구된 안경. 그리고 이제 안경점 입장에서는 기껏 해줬더니 두 번이란 거죠. 안경점 두 번이라고. 네, 또 그런 서로 불행한 일을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헬스케진 느낌이 있던데 안경 사건이 때문에? 있긴 있으셨네요. 안경 때문에 헬스케진다. 네. 그렇게 느껴지는데? 안경 다이어트네. 그러면 안경 네. 다이어트. 뭐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살이 빠지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네.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명태균 특검법 통과. 김상욱만 찬성. 네, 오늘 통과됐죠? 네, 재석 의원 274명 중에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고 또 안철수, 한지아, 김예지 의원 등 16명은 아예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야 6당이 이제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12.3 내란의 원인을 밝힐 열쇠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부결로 당론을 정했는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시키겠다라는 정치특검법이라고 공세를 했습니다.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가운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명태균 특검법을 향해서 이 보수 개멸법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 시장 측은 명태균의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혜를 본 사실이 없고 대납 의혹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또 SBS가 어제 관련 보도를 했는데 김한정 씨가 오 시장뿐만 아니라 2021년 이준석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를 포함해서 또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당시의 여론조사 비용도 냈다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반박을 했는데 이분과 저는 소통을 한 적도 없고 왜 자신을 물고 늘어지는지 궁금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명태균 특검법 이번엔 통과되는데 결국 거부권 벽을 어떻게 넘느냐가 늘 쟁점이었거든요. 다음에 200석을 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김민아 평론가님은 내다보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은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검찰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유야무야 되는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을까요? 대선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네. 어떤 정신을요? 항상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죠. 정신을 차려야죠. 그러니까 이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특검이 그렇게만 따지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네? 명태균 씨가 도대체 여기저기 뭐 전화를 하고 문자를 심지어 보내고. 김건희 여사 먼저 한 전화예요.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한 것들인데. 네, 뭐 그런 걸 하고, 그 뭐 공천에 개입을 하게 만들고 공천에 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로 뻥튀기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김영선 의원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시도를 하고 그 여기저기 뭐 그러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뿌리가 결국 오세훈 시장이 자기 이제 보궐선거 할 때부터의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을 고리로 해가지고 쭉 연결되는 구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안철수하고의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니 마느니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막 카톡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는 그 책상에 있는 서류를 뭔지도 모르고 그냥 책상에 서류만 있었고 나는 그거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최근에 그 보도가 된 걸 보니까는 카톡에서 다 얘기한 거잖아요.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내일도 하는 거냐, 뭐 잘 되고 있냐, 어떻게 나왔냐 다 얘기하고 보고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게 쭉 어떤 이런저런 관계들로
유착이 돼가지고 윤석열의 이 경선 승리 그리고 네. 당선 여기까지 왔고 그게 결국은 이후의 상황까지 좌우했고 또 윤석열의 계엄 선포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트리거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특검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이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잘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뭐 나름대로 뭐 노력은 하겠지만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한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잡혀갔지만 여전히 이제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이 난 대권 주자 입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잘 될 리가 만무한데 그러면 특검으로 해야지 이걸 어떻게 안 해요. 근데 이거를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이 이득이 없다. 손해가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절대 이것을 이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부결시켜갖고 폐기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피해간다고 언제까지 피하겠습니까? 다음 정권 되면은 뭐 수사를 안 할 것 같아요. 네, 다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란트푸스님이 김민하 평론가님 어제 밤 11시까지 보고 오늘도 보고 내적 친밀감 혼자 쌓고 있다고 하십니다. 밤 11시까지 열리라는 김민하 평론가님. 뭐 그냥 떠든 거죠. 열일이 아니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을 보통 열일이라고 하긴 합니다. 네, 그 지난주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저를 그냥 떠들게 두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안 됩니다. 네. 자, 얼른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네, 주진우 편집위원이 공개한 내용이죠. 네, 주진우 기자가 어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우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죠.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일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네,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이 통화가 지난해 이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화 내용 자체만 보면은 뭐 김 여사가 이 조선일보 폐간을 언급할 정도로 이렇게 경로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주진우 기자가 설명한 거에 따르면은 이 배경에 이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조선일보 기자가 명태균 씨로부터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건네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여사가 비난을 했다라는 취지인 건데요.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어제 설명문을 내고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했으나 이를 제공한 명 씨가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 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진우 기자가 해당 기자와 이제 통화를 직접 했는데 주진우 라이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명태균 씨가 자신에게 자료를 넘긴 이유는 용산에 전해달라는 것이었고 본인은 그게 어렵겠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 참모들 중에 하나가 연락이 와서 이제 물어보기는 했는데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절 얘기는 안 했다. 잘 좀 하라고만 얘기를 했다라고 밝힙니다. 관련해서 또 이 얘기를 주진우 기자가 오늘 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USB 안에는 공천 개입에 대한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도 있었고 문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특종감인데 모든 기자들이 원하는 기사를 왜 쓰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진우 기자가 조선일보 관련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텔레그램 대화도 공개했죠. 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명태균 씨에게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을 골수반윤이라고 칭하며 비난하는 글을 공유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양상훈 주필이 친 이준석 성향의 칼럼을 써왔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괴한 반윤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거든요. 이 글의 최초 전송자가 나오는데 정권현이라는 사람으로 이 조선일보 출신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진흥재단 이사를 지낸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정권현 현 대류가주 고문은 내 이름이 거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과는 오랜 취재원과 기자 사이니까 문자가 오갔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일단 뭐 원론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특정 언론을 폐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기왕 탄핵되고
또 탄핵되리라 생각이 되니까 좀 앞당겨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환영하고 네. 아, 환영이요? 우리 이제 과거에 안티조선 운동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 네, 뒤늦게 이러한 진영에 합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네, 진심으로 이제 환영하고 네, 앞으로 네, 언론개혁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하겠다고 하면? 다만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좀 옥중에서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한 부분은 이제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한 비극은 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거 알아서 하시고. 네. 네. 아, 그리고 좀 또 나온 내용이 사실 골수반윤 양상훈을 비난하는 정보를 이제 공유한 윤석열 관련된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난감하거든요.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맨날 뭐 하는 겁니까 저게 맨날 무슨 뭐 그런 게 재미는 있겠죠. 야 시사인에 뭐 김은지와 김영화가 이게 패가 갈려가지고 한쪽은 뭐 친윤 한쪽은 반윤이다 알아들아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친윤 김은지를 무슨 뭐 팀장 발령을 내고 뭐 김영하를 물을 먹였다더라 뭐 이런 거. 예? 아 재미가 있겠죠 그런 거. 그런데 김은지는 거기서 김영하 기사를 썼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논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킬 시켜가지고 김영하 화나가지고 사표를 얼굴에 집어던지고 그랬다더라 뭐 이런 거. 예? 잘 만들어내시네요 이야기를. 예? 재미가 있겠죠. 예? 재미가 있겠으나 예? 그 뭐 하는 겁니까 그거. 선거운동은 안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양상훈 씨가 뭐 했다는 언동의 내용을 보면 그게 뭐 그렇게 문제입니까? 이준석 그때가 한참 이제 이 윤석열이 이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 예. 뭐 윤석열이 이제 뭐 이 스탠스가 그럴 때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니까 입당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이제 양상훈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양상훈 씨가.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대립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그냥 이준석은 이랬다. 윤석열이 이렇게 쓰지 말고 정확하게 각을 잘 잡아갖고 써라. 제가 볼 땐 정확한 지시예요. 네. 맞지 그게. 정확하게 각을 잡아서 써야지. 그리고 양상훈 씨가 쓴 이제 그 글 중에 이준석 당선이 무슨 혁명일 수 있다 이거 전당대회 때. 그때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 사람들끼리는. 보수들끼리는 이준석의 그 당대표 당선이 엄청난 혁명이야. 뭐 자기들끼리는 그럴 만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띄우고 싶어 했을 거 아닙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글들을 가지고 야 양상훈은 반윤이야. 이준석 편드는 게 그 근거야. 이렇게 지금 쓴 찌라시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양상훈 씨 억울하고 근데 억울하고 말고를 떠나서 지금 상당히 조선일보 출신이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공유를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공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이 양상훈 씨 등의 그 어떤 요 생각의 방식을 상당히 얕잡아 보고 있다. 이 사람들은 조선일보의 이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다 이 한 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들이 친윤 반윤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마 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보수 전체의 브레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수 전체의 브레인이고 보수 정권보다 조선일보가 오래 가는 것이고 조선일보가 보수 전체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잡는 방향에서 윤석열은 보수가 정권을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뭔 여기서 조선일보 대조선일보의 주필 내지는 무슨 뭐 편집인이니 주필이니 하시는 분들이 뭔 윤석열의 줄을 서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침을 주고 오히려 자기들이 뭐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지침을 주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이끌고 지금도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갔으니 이제는 어떡하나 다 그런 걱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지. 근데 요거를 가지고 뭐 친윤 반윤 뭐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주 세상을 그때부터 우리 편 남의 편 갈라가지고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도 다 계엄령 선포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사실은 슬프고 어려운 거죠. 조선일보가 저러는 것도 사실은 이제 슬프고 어려운 것이고 윤석열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황당한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도 슬픈 것이고. 네. 여기 지금 주니어님이 미나형의 갈라치기라고 아까 그 김영하 기자와 제 사이를 갈라쳤다 이런 지적도 하셨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듣는 나도 이제 슬픈 것이고. 네.
네. 조선일보 이야기 나온 김에 필리버스터 이야기로 바로 저희가 코너로 들어가 볼까요? 그 조선일보 기사를 주로 이렇게 해독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김민아의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코너를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적 기사에 대해서 김민아 평론가가 잘근잘근 평가해 주는 시간인데요. 양상훈 칼럼이 또 오늘 실려가지고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윤석열 임기 6개월 못 받고 개헌 밝히길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보셨습니까? 봐야죠. 또 뭐. 네. 아니 양상훈에 대해서는 아까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이 칼럼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웃기죠. 네. 어떤 점이? 그러니까 뭐 윤석열의 이제 최후 진술, 예. 개헌을 뭐 가소로워서 말이 안 나옵니다. 예. 이 기각이 되면 내가 복귀해가지고 정치 개혁에 내 남은 어쨌든 그 뭘 다 하겠다. 예. 예. 근데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근데 이 보수가 기대한 것, 특히 조선일보가 기대한 거는 하야 시점을 밝히는 거였어요. 기각이 되는 걸 전제로. 예. 그래서 언제까지 하야하고 그다음에 이 언제까지 하야되는 것을 사실상 임기 단축, 분권형 개헌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들 얘기해라 이렇게 가는 걸 바랬는데 하야 시점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이후에라도 좀 밝히면 어때? 라고 이제 또 칼럼을 쓴 겁니다. 예. 윤 대통령을 향해서 압박을 넣는 칼럼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뭐 그런 건데, 근데 이 칼럼의 이제 논리를 잘 보면은 이게 마치 이제 윤석열의 그러한 충정을 헌법재판소더러 감안해 달라라는 취지로 써 있어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 기각을 시켜줘도 어차피 조만간 하야할 거고 그 하야를 하는 취지는 개헌을 한다는 충정을 갖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기각시켜줘도 이렇게 한국 정치를 위해서 희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각시켜줘도 되지 않냐. 우리 국론 분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각시켜줘요.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쓰면서도 자기가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썼을까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 그런 거 가지고 기각을 시켜줘도 저 사람은 스스로 그만둘 것 같으니까 그냥 기각시켜줘야지. 언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그게 아니고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절차적으로 요건을 충족을 하였는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폭동이 존재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맞다 아니다를 정하는 것이지 그래도 기각을 시켜주면은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그럼 이런 칼럼을 왜 씁니까? 그리고 조선일보 오늘 다른 여러 이제 신문들도 그렇지만은 오늘도 그렇고 뭐 어제도 그렇고 다른 여러 신문들도 그렇지만 개헌 얘기를 계속 쓰잖아요. 조선일보가 개헌 얘기 제일 크게 쓰잖아요. 왜 쓰는 겁니까 개헌 얘기를? 개헌 얘기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왜 써요? 왜 씁니까? 분석을 해주세요. 조선일보 생각을 못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얘기를 이제 이게 속내가 제 생각에는 개헌 얘기를 이제 윤석열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가는 거고 정치적으로 장례 치러지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탄핵이 인용될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조선일보도. 탄핵 인용됩니다. 탄핵 인용된다. 그게 9대 0이든 8대 0이든 무조건 인용된다. 100%. 100% 인용됩니다. 100%. 100% 인용되는데 요대로 인용돼서 조기 대선을 치르면 그런데 보수 유권자층이 100%의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된 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보수 유권자층은. 그래서 탄핵이 인용됐다. 탄핵이 된 거는 잘된 일이냐 이게 뭐 너는 탄핵이 된 게 찬성이냐 반대냐를 이 대권 주자한테 물어볼 거예요. 오세훈 씨 탄핵된 거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납득을 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그럼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탄핵 이거 인정 못합니다. 저는 이거 인정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머리에 띠두르고 광장에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건 참 여러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여의도파, 광화문파 이래가지고 막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탄핵을 인정을 했네. 저 탄핵 인정하는 사람 나는 안 해. 이래가지고 그 지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층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반면 김문수 장관 이런 사람한테 탄핵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김문수 장관은 탄핵 인정한다고 하겠어요? 인정 안 한다고 했어요? 난 탄핵 인정 안 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겠죠? 그러면은 중도에 가까운 탄핵은 그래도 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보수층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은 김문수 장관을 지지를 안 하겠죠. 그럼 여기도
이만큼 버리고 가야 됩니다. 아, 선거에서 불리한 지형이 펼쳐진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핵 인용만 갖고 대선을 치르면은 100%의 보수층을 다 끌어안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떤 후보든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유언 같은 걸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핵 찬반이 아니라 뭐든지 그게 부정선거이면 안 돼요. 그 유언이 윤석열의 유언이 무슨 부정선거이거나 무슨 계엄이냐 계몽이냐 이거나 지금 거의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엄령이나 계몽령이거나 이런 유언은 안 되고 뭐가 그래도 다들 동의할 수 있는 유언. 그게 뭐냐? 분권형 개헌 뭐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네, 그 이제는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이야 개헌이라는 좋은 걸 남기고 갔는데 얘들아 개헌 얘기를 해야지. 딴소리 하지 마. 부정선거 얘기하지 마. 계몽령 얘기하지 마. 개헌 얘기만 해 이제.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한테 개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헌 저는 진작부터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개헌을 제가 토론회도 열었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다 박수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세훈 시장은.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김문수 장관도 개헌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까? 그러면 제가 옛날에 운동권도 하고 했을 때부터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윤석열의 후계자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도층의 경우에도 개헌은 뭐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대충 100%다 갖고 가진 않아도 한 70%, 80%까지는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지금 개헌을 활용하는 거여서 아까 말씀하신 칼럼에 그 윤석열이 이렇게 훌륭한 생각도 하고 있는데 기각시켜 주세요는 가증스러운 논리다. 가증스러운 사람들이다. 사실 본인들도 그렇게 안 믿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초조해 보이네요, 굉장히. 유프 가디언님이 임기 2주 남았는데 무슨 6개월이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긴 하셨습니다. 초조해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네. 마지막 아이템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초조해 보였어요 지금. 초조하진 않습니다. 뒤에 뭐 누가 나오길래 이렇게 초조하지? 자, 네.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헌재 마은혁 불임명 8대 0으로 위헌 인정. 네. 나왔죠? 네,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인용이었는데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각하를 했고요. 여야 합의가 확인되어야 된다라는 이 최 대행 측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즉각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이제 비난을 한 반면 조승래 민주당 소속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이뉴스 24 보도에 따르면요, 이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이 그 텔레그램 캡처본이 공개가 됐는데 한남초라는 이 텔레그램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다가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탄핵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시하고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하루씩 릴레이 단식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게 포착이 됐습니다. 네, 짧게 다뤄보죠. 릴레이 단식하자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거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대응과 논리. 뭐 재밌게 보죠. 어떤 점이 재밌죠? 정말 짧게 하셨는데 그래도 뭘 단식을 뭘 릴레이로 합니까? 또 그거를 뭐 최소 3일씩 하세요, 단식을. 네. 최소 3일씩. 하루씩 하지 말고 지금. 하루씩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뭔 단식입니까? 최소 3일씩 해라. 네. 김민하 평론가가 짧게 정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뭐 또 길게 하면 길게 한다고 뭐라 그러고 나더러 여기저기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를 뭐 자꾸 쓰는데 기껏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쓸데없는 소리가 길다 이런 거나 쓰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실시간 아무리 구독자라지만 네, 실시간 슈퍼챗이라도 댓글. 쏘고 말씀을 하세요. 슈퍼챗을 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고맙다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임명을 하세요. 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헌법재판소가 임명해야 된다고 결론 내려줬잖아요. 그럼 빨리 임명을 해라. 무슨 단식을 하고. 그건 위헌적인 행위를 지금 촉구하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씨한테. 최상목 씨 얼마나 좀 곤란하겠어요. 헌법재판소를 임명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폼이 최상목 씨는 늘 여당이 우측으로 가자 그러면 또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우측으로 또 끌려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분명히 신문에 뭐라고 났느냐. 조선일보에 뭐라고 났느냐. 그동안 최상목 씨 압박을 받아왔잖아요. 예. 임명하지 마. 근데 임명해야 될 것 같아. 이 헌법재판소가 예. 결론 내리면 난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입장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기류가 덕수형이 오면 덕수형한테 넘길까? 이런 기류도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아주 또 꼼수를 쓰려고 하는 기운이 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가름할 타줬는데도 안 한다. 중대한 헌법 위반 아닙니까? 탄핵을 해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무섭다, 그래도 재밌다, 빵 터졌다,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독자와 실시간 소통하는 김민하 평론가님의 모습을 즐겨주시는 분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싶으면 슈퍼챗을 보내면서 하세요. 네, 슈퍼챗.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